옥수님은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조급한 상태일 것 같아요. 지복행에서 옥수님은 좋은 면모를 많이 보였죠. 옥수님이 가진 어떤 인내심, 털털함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다시 또 사계에 와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옥수님의 본체가 나오면 이런 낯솔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좀 내향적이고 그냥 차분하고 털털한 그리고 그닥 재밌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눈치는 빠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컨텐츠에 맞진 않아. 그런데 이제 옥수님은 거기에서 자기가 배운 걸로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노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조급하니까 지금 미스터 한 같은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옥수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10일 영숙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안 가고 저기서 저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장 보는데 벌써 10일 영숙에게 두 남자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지. 그래서 아, 뭐 난 또 꼬리치고 있는 줄 알았지. 이런 말들이 이제 옥수님이 가진 어휘력?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뭐 휘파람을 불어봐 이렇게 하는데 권님이 안 갔네 장보러. 옥수님은 먼저 권님에게도 플러팅을 시작을 합니다. 24기 때 옥수님은 이번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24기 때 첫날을 생각해보면 첫날 옥수님은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기 때보다는 자제하는 느낌은 있어요. 애초에 옥수님의 플러팅은 매력적인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플러팅이 아니에요. 순진한 남성이 훅 빠져드는 그런 플러팅이죠. 다른 기수의 플러팅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확실한 타겟팅은 있는데 그게 옥수님이 바라는 이성을 만나는 거랑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쓸게 다 빼주게 만드는 그런 플러팅이 맞는데 그게 먹히는 대상이 정확히 딱 구분되어 있고 그 대상을 만나는 것. 그러면 옥수님의 플러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옥수님이 저런 플러팅을 남발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지금 갈고 닦으면서 미션을 수행하러 나왔는데 옥수님의 플러팅이 애초에 먹히려면 옥수님은 플러팅을 시도한다가 1단계가 아니고 내 플러팅이 먹힐 수 있는 상대를 선별한다가 1단계가 돼야 돼. 그래서 1단계 선별이에요. 2단계 그 사람에게 기술 시전 이렇게가 되는 거지. 고양이가 입사 옥수님 닮았는데, 그러니까 귀여워서요. 동글동글하다고. 근데 권님도 지금 방송을 봤기 때문에 옥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고 싶지 않지. 아 근데 옥수님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스킬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지복행 이렇게 나온 거는 옥수님에게는 좋은 행보인데 옥수님의 가진 이런 스킬들은 이렇게 공유돼 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약간 비밀리에 구전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줘도 되는 스킬인가? 만약 이거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저런 플러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사람들이 몰라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내 여자는 달라, 내 남자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스킬을 막상 쓰면 또 다 넘어가나? 그래서 24기 때는 당시 생각은 왜 저렇게 저분이 핫하지? 안 이쁜데? 그랬는데 이제 실물이 낫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권님도 칭찬을 하긴 하는데 되게 애매하게 하죠. 여기서 지금 24기 옥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진 않거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혀. 해줄 거면 좀 제대로 해주지.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돼도 24기를 보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칭찬이기는 한데. 그래서 맞을래요? 하는데 지금 24 옥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죠. 사람들이 24기를 다 보고 학습된 상태로 나왔어. 이게 차라리 다른 프로였으면 솔로 지옥이나 하트 시그널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24 옥수님의 활약을 못 보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낯설사게 나오는 분이 옥수님을 못 봤겠냐고. 안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봤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봤어도 여기 와서 찾아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들 이제 경계심이 올라갔지. 옥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은 저기서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권님 정도면 상당히 옥수님에게는 호의적인 태도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옥순 씨가 저렇게 이쁘지 않으면 저게 플러팅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결국 선별의 문제예요. 선별을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플러팅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상대를 홀리는 거지. 뭐 홀린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모로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옥수님의 이런 스킬들은 먹힐 수 있는 거야. 외모를 떠나서 결국 선별의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약하거나 착하거나 선한 거 아니에요. 결국 유혹은 이 사람의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결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더 못나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완벽하게 유혹할 수도 있어. 저런 스킬들이 타겟팅을 잘 선별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스킬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맞을래요라는 말에 권님이 당황하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권님은 자기 입장에서는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질레어가 와가지고 조금 당황한 것 같아. 윤님이 가져온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를 굽는 남자들, 딱 왠지 고기 굽는 거에 어울릴 것 같은 두 분. 권과 나가 굽고요. 권 씨는 나는 24기 분들과 다르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고 있고, 나님은 원래 기본적으로 좀 반골 정신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거기에 더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근데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24 옥수님의 그 상처를 나는 알아볼 수 있어.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 24 옥수님의 가진 상처 그리고 본체를 알아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체와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잘 구워요. 그러니까 이런 털털한 모습만으로도 굳이 스킬을 더하지 않아도, 이런 컨텐츠의 캐릭터로 따지면 이런 스킬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캐릭터는 또 없으니까 잘. 24 옥수님의 삶을 위해서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 덜어내야 될 텐데. 24 옥수님은 재밌지 않아도 돼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능력이 장착될 필요 없는 거지. 하지만 이 스킬들을 머리로 배워서 지금 써먹고 있는 거긴 한데, 그것도 몸에 배어있지 않아.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뭐 나님은 웃어주고요. 이 정도면 반응했지. 그래서 민망함을 느꼈다고? 분위기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근데 24 옥수님은 나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 너무 추워서. 그래요? 근데 이때 24 옥수님이 진짜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사람들 산책 나갈 때 자기가 여기서 분량 뽑았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더라고요. 이날 낮에 비도 맞고 그러면서 다들 컨디션이 안 좋긴 했겠지. 확실히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맞아. 바람막이 줄까요? 여기서 순자 씨는 이거 잠깐 입고 있어, 기모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사람 걱정해서 주는 건데, 뭐 설마 권님의 옷을 자기가 받으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었겠지. 권님이 의외로 24 옥수님 신경을 많이 써. 권님이 여기서 또 건배를 하면서 24 옥수님한테 이렇게 짠 표시를 하거든요. 짠을 하면서 먹고, 그래서 여기서 술을 아예 안 먹어요? 네, 술을 아예 안 해요. 술을 잘하는데 끊었나 보죠? 24기 때는 술을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술까지 잘 마시는 이미지보다는 술을 안 마시는 이미지가 더 나을 테니까. 그래서 엄청 먹을 줄 알았대. 그러니까 아예 못 해요가 아니고 아예 안 해요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옥수님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왜 나는 술을 잘 먹는다고 생각했지? 술을 잘 먹는 건 맞아. 방송에서 24기 때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생일이 이러면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 그러면서 난님에게는 또 새로운 옥수님의 이미지가 들어왔고, 고양이가 주변을 이렇게 좀 맴도네요. 고양이 흉내도 내고, 고양이 컨셉을 잡았네. 저 고양이상 아니에요? 뭔가 옥수님은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데, 그래서 나님이 내가 고양이상이지. 권이 고기 시식을 나한테 시켜주고, 형님 한 입 드시죠. 옥수님은 나도 한 입 줘 라는 의미로 사이 좋네 둘이? 라고 하면서 본인도 달라고. 권님이든 난님이든 고기를 굽는 이 상황, 뭔가를 하는 게 옥수님에게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뭘 그냥 하는 게 마음 편해. 기본적으로 내향적이고,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야. 그러면 디스크 모형으로 봤을 때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신중형인 거죠. 앞으로의 전략은 열심히 대화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 말 그대로 진짜 대화해봐야 돼. 근데 옥수님도 자신을 오픈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알아보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상황이? 왜 또 혼자 남았어? 근데 이게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은 저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이런 파티하고 이렇게 치울 때도 보통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설거지해. 이 두 남자가 갈 때 안 데리고 갔나? 그래도 부르네요. 못 이긴 척 합류? 이것도 30년 전통의 게임들을 하고 앉았네요. 달빛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바지에 빵꾸 난 사람 접어. 이거는 어드밴티지잖아. 달빛 데이트라는 거는. 그러면 다들 자기를 접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일부러 걸리게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왜냐면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생겼거나 예쁜 사람 접읍시다. 이게 뭐야? 여자 접어. 왜 여자를 접게 해주지? 걸려야 좋은 거네. 근데 걸리게 되면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걸까봐 좀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난님이 청바지 입은 사람, 24 옥수님을 접게 하고 싶은가 보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23 옥순, 24 옥순님 이렇게 두 분이 남았는데, 여기서 권님이 나 빼고 다 접어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결과를 23 옥수님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3 옥수님은 그래도 여러 사람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는 강에 대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권이 나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권과 나갑니다.
그래서 23옥수님이 이제 권을 불러나가고, 그래서 저는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 뭘 포기하라는 거야. 근데 뭐 여기서 게임이 뭐 의미 없이 다른 분들도 한 명씩 선택하면서 산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 나가는데, 윤님 같은 경우에는 윤님을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까 그나마 25옥수님이 좀 대화를 신청을 해줬었고, 그래서 접점이 25옥수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25옥수님이 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마지막에는 이날 저녁에 25옥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난님은 지금 24옥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24옥수님이 지금 없어. 지북행 보고 있어. 아, 너무 뭐 편하게 보고 계시네요. 거기서 들어오세요. 아, 옥수님을 찾아서 난님이 들어왔어. 남들 산책 갔는데 이 말은 옥수님도 산책 갈래요?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님은 우리는 여기서 산책하자. 근데 이제 그때 지북행을 보고 있는 거를 봤지. 자기가 수련한 거를 모니터링은 해야겠지? 귀찮구나 하면서 옆에 이제 슬쩍 다리가 상대를 향해 있네요. 확실히. 보통 하지만 또 대놓고 향하긴 힘드니까. 옥수님은 누울래요? 이게 옥수님이 어떤 플러팅을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아닐까? 성인 남녀가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한 방에서 누워서 TV를 본다.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옥수님은 그게 이제 또 플러팅의 일환이니까. 뭐 어때요? 같이 누워요 옆에. 시선을 고정시킬 거면 몸도 돌리시죠. 몸은 왜 옥수님을 향해 있는 거야? 저를 보러 오신 건가요? 거기에는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가장 궁금한 건 옥수님이다. 캐릭터가 특이해서 고기 굽다가 놀랐던 게 클럽 라운지바 이런 데서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이미지였거든? 그런 이미지였어? 그렇진 않은데. 근데 술을 아예 안 먹는다니까 놀랐죠. 이거는 뭐 유흥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유흥을 멀리한 삶이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삶의 결과를 말해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외모 이상형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외모 이상형 없다더니 왜 이렇게 나같이 이쁜 여자를 뽑았어? 그러니까 나님이 빵 터져. 나님이 아예 그래도 외모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옥수님이 나는 선을 왕창 뛰어넘는 사람이지. 그래서 캐릭터를 아니까 해주기가 싫다고. 그래서 눌러줘야 될 것 같아. 옥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그 다르게 내가 술을 원래 안 마셨던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고 싶은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뭐 당하고 싶대. 그러니까 뭐 난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넘어가겠네 이거. 그래서 눈높이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누워요. 눕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네요.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다면 저도 누웠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플러팅이 귀엽긴 하지만 어쨌든 봤던 게 있으니 이미 24옥수님의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 돼버렸죠. 귀엽다, 어루만져 주고 싶다, 뭐 이런 등등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모르죠. 난님에게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난님은 24옥순이냐 아니냐 자기만의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을래. 결국 24옥순의 말대로 쉽게 해주지 않을래니까 결국 24옥순을 신경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수는 아니야. 본인만의 게임이 시작됐죠. 24옥순을 머릿속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서, 24옥수님이 저한테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관상입니다. 이게 관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술을 싫어하지만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런 관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본들을 수집하셨나요? 약간 돌멩이 같은 사람, 땅땅한 그런 느낌. 아, 그렇군요. 이번엔 땅땅한 느낌은 확실히 난님이긴 한데, 근데 뭐 저거를 가지고 아 진짜 옥순이의 말이 다 맞네 또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순자님이 권을 원하는데 리더십 있고 남자다운 것 같아서 난님보다는 차라리 권님이 지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 있죠. 난님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24옥수님에게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리더십 하면은 지금 윤권 둘 다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윤한테 가야지. 제가 상남자 좋아하거든요. 권님은 24옥수님에게 옵니다. 옷 찾으러 왔어요? 순자님은 좀 아쉽게 됐네요. 너무 순진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선택이 23옥수님이었는데 뭐 안에서 깜짝 놀라겠다. 자의식이 조금 과잉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솔로나라에서 모습과 아예 달라요.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행동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 작정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유쾌하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나님도 24옥수님은 지금 나님을 원하고 있고, 근데 24옥수님이 바라는 부분들을 좀 갖춘 사람 같기는 하거든요. 남자답고, 그리고 투명하고, 그리고 옥수님이 봤을 때 애 같은 면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고,
지금 옥수님이 어디까지 마음을 먹고 나온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게 나님은 옥수님이고요. 옥수님이 뭐 욕심내지 말고 나님이랑 한두 번 정도 더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결정을 짓는. 실은 여기에서 지금 육각형 소리를 듣는 제갈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엘리트잖아요. 소개팅이나 주선을 해줬을 때 그냥 무난하게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갖췄잖아. 성격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냥 점잖은 성격,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자기 관리 잘 돼 있고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 관리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지. 나님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뾰족하죠. 뾰족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옥수님은 처음에 자기를 선택했던 제갈이나 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을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알아보면 그러면 옥수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옥수님이 또 여기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욕심도 있을 테니까 이게 또 쉽지 않겠지. 근데 난님은 좀 개성적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님의 성격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그리고 외모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무서우니까 난님은 네가 제일 이쁘더라. 첫 호감을 표현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주더라고요. 옆에서 거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표현을 해준 거에 대한 보답.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많은 데보다는 적은 데가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쪽 고기 굽는 쪽이 다른 여성이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편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번 회차는 끝이 나고요. 23 옥수님 한번 볼까요? 미스터 윤 우리 이제 뭐예요? 옥수님이 음식 기다려야 돼요. 이제 옥수님 해맑게 아우 식전주 좋죠. 근데 옥수님은 지금 미스터 강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옥수님의 가족을 생각해보면 23기에 옥수님의 오빠가 옥수님을 데려다주고 차문도 열어주고 되게 다정한 사람이었어. 옥수님의 아버지도 그 당시 기억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말도 잘 듣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편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호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화면랑 얼굴만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옥수님이 묘사하는 가족의 모습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약간 식구강수님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선하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옥수님은 미숙해도 나만이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재밌는 부분들 그런 거를 되게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님이 지금 자기소개 때 보면 조금 예민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뭐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화장 7사이클 얘기 그리고 화장품이 깨지면 늦지 않았으면 바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사람도 평범하진 않은데 굉장히 깐깐한 부분이 있겠는데 23 옥수님은 강님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뭔가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뭔가 서툴러 보이고 내 눈에만 귀여워 보이는 사람. 그게 메리트가 있긴 있죠. 근데 내 눈에만 귀여워 보이는 이유는 그게 자신이 투영됐거나 내 부모의 모습이 투영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눈에만 짠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자기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행동을 나만 어떤 본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강에게 직진을 해서 우산을 딱 씌워주네요. 이 정도면 뭐 확실하게 마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강님이 또 23 옥수님한테는 또 장난을 쳐요. 되게 편한가 봐. 그래서 옥수님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니까 강님이 우산 제가 들고 이거 짐을 드세요. 벌써 꽁냥대는 것이 조금 꼴 보기 싫은 면이 있죠. 좋아요. 뭐 저런 커플도 나와야지. 거슬린다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장난을 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빵빵 터지더라고요.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장난을 치는 게 가능한 사회성 없고 미숙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귀엽고 재밌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옥수님한테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수님의 가정은 충분히 행복했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가정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강님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 근데 옥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님이 호감이 있는 상태, 권님이 골방에 다 같이 있을 때 분위기 만들려고 노력하고 남자들이 한 번씩은 언급했던 것 같아요. 권님은 약간 이게 이제 오자마자셔서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자신을 너무 포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 김님, 강님 이런 사람들 긴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김님은 조금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권님은 지금 아직
스스로 좀 좋은 모습을 남기려고 하겠지.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 이제 권님인 것 같고, 23 옥수님 엄청 인기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 괜찮아요? 그래서 일 얘기를 하거든요. 좀 아쉽죠. 이 귀한 10분의 시간을 일 얘기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개발을 오래 했다라는 얘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이 이러면서 자기도 당신과 같은 걸 했다. 그리고 컴공 나왔으면 거기서 다 알거든요. 저도 C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전공이 여기 전자정보통신, 원래 컴퓨터공학과가 정보통신과랑 이름을 이렇게 섞어 쓰고 했었으니까 거의 같은 걸 배우지. 여기서 전공자들끼리나 통하는 용어들로 실리콘밸리 사투리인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23 옥수님한테 다시 한번 나와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솔 사기에 나오니까 저는 너무 긴장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미스터 건과의 대화는 동료 친구?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1대1 데이트를 나가서 뭐 반전을 줄 수도 있죠. 좀 이 기회를 플러스 요인으로 삼지는 못했다. 근데 그 이유 중에는 옥수님은 강님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 좀 친구 느낌. 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항상 동료들하고 하는 대화를 그 해변에서 한 거니까 더더욱 좀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권님도 옥수님과의 대화에서 뭐 큰 흥미를 못 느끼면서 24 옥수님과 이렇게 막 플러팅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더 재밌었겠죠. 여기서 권님이 원래 김을 가리켰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든? 게임에서 페이크를 써? 25 옥수님은 지금 윤을 계속 가리키고 있네요. 윤을 신경을 쓰고 있고, 강은 20 옥수님을 가리키고, 왜냐면 내가 가리키는 사람이 걸릴 확률을 높여놔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그 사람과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당첨이 됐네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강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권님도 뭔가 이 성격이나 표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스스로 정제하고 있어. 권님의 어떤 좀 반전 포인트가 있는지. 이 옥수님, 강님하고 나올 때는 표정 자체가 바뀌어. 표정 자체가 이 웃음 있잖아. 그 갈매기 눈. 그 눈까지 웃는 해맑은 미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강님의 어떤 약간 강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옥수님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아빠 같은 그런 남자를 찾을 때는 쉽지 않아요. 아빠는 보통 딸들에게 다정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 강님이 가진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옥수님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강님이 그런 거를 옥수님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 아직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옥수님한테는 플러스 요인이죠. 긴장돼서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말을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23 옥수님의 아버지는 좀 이런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소설이 좀 써집니다. 그래서 말을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님은 내가 잠깐만 쉬어도 여기저기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얘기하고 남들이 하면 나서가지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굳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애견남의 특징이죠. 애견남. 테토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심을 더 불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남들이 얘기해? 그럼 난 더 얘기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강림 같은 건 한 발 물러서는. 근데 이게 꼭 호르몬의 차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남이 얘기하면 굳이 내가 나서서 얘기 안 하는 바로 그거야. 내가 그래. 그럼 둘 다 그렇대요. 이 두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통하면, 이게 낯설 법칙들이 좀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통하면 이게 불안불안한데 제작진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자꾸 위기를 선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어. 첫인상 수표는 왜 저한테 했어요? 왜 하다니요? 응? 첫인상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으래서 뽑은 건데, 야, 이 정도까지 말을 한다고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타적인 불도저야. 드립도 칠 줄 알고. 불도적인 불도저인데, 그러면 강님은 지금 23 옥수님에게 너를 배려하면서 불도저처럼 가겠다는 걸 선언한 거죠. 다른 사람 알아봐도 돼요. 근데 강님은 23 옥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죠. 23 옥수님이 이상형이고 마음을 굳히게 된, 당연히 호감은 높아진 것 같다. 그렇게 심야 데이트로 이어지고요. 강님은 다른 데 갈 거 없죠. 지금 23 옥수님한테 오면 되지. 순자님도 강님을 바랬구나. 하지만 옥수님에게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단 이 두 사람은 초반에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상이 튼튼해야 할 것 같아요. 강님은 다른 남자들도 올 거다. 옥순에게 데이트 신청한 이유는 뭐 여성스럽고 편안하고 대화 코드가 잘 맞고, 그렇죠?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강님 입장에선 내가 집 나를 때 옆에서 우산까지 씌워주고, 그리고 내가 농담할 때 항상 웃고, 내 거의 리액션도 좋고, 그리고 다가와서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지금 초반이고 강님 입장에선. 그리고 제갈님.
저는 제 주변에 만약 이번에 낯솔사계에 나온 남자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갈님 소개해드릴 거예요. 좀 어린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제갈님은 그냥 누구를 소개해줘도 그냥 무난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왜 나왔지 싶은 거야. 내 주변에서 자기 관리하는 친구들이 좀 제갈님 같아. 이런 친구들 결혼해서 다 그냥 잘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갈님이 그만큼 또 무난하기 때문에 뾰족한 인상이 없을 수 있지. 그냥 무난하고 그런 느낌? 근데 24 옥수님한테 가려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 명이나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23 옥수님 쪽으로 튼 것 같아. 제갈님 선택. 밤에 보는 미모가 더 아름다워요. 뿌듯해. 햄 놓고 뿌듯해. 다른 매력으로 두 표시거든. 23, 24 옥순. 그러면 제갈님은 지금 이성을 볼 때 외모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스쳐가네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못 하셨나? 두 분 다 단지 미녀여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공유되는 게 없거든요. 뭔가 이상형을 두 사람으로 가져가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 물론 두 사람 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건 있긴 한데 눈에 안 띄었거든? 그러면 제갈님은 지금 굉장히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봐야죠.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23 옥수님에게 왔고요. 미스터 강하고 한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한님이 그래도 한 번 왔으면 좋겠다. 한님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옆에서 사근사근 잘 챙겨준 다정다감 사근사근. 23 목수님은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다정함을 가진 사람.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지. 근데 옥수님은 조금 더 그게 강한 것 같기는 해. 여기서 이제 파전의 막걸리 데이트를 하고요. 2대1 데이트 중인 23. 근데 제갈님이 뭐 공감도 잘해주고 말도 잘 하시네요. 센스 있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스터 강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미스터 강은 그런 걸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분위기를 맞춰서 말하고 또 그런 성격 아니지. 그냥 뭐 니들끼리 말하면 니들끼리 얘기해라 한 발 빠져있는 느낌이죠. 강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분위기 왜 이래. 23 옥수님은 왠지 여기서 누군가와 나중에 지복행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제작진의 시각이 좀 바뀌었네. 지복행 인재를 물색하는 시각이 또 생겼네요. 심통난 것처럼 보여. 심통난 게 아닌데. 그래서 뭐 주량을 물어보네요.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서 주량이 센 건지 아니면 술을 원래 그냥 자제하는 건지 모르겠네. 술 없이도 잘 노는 타입. 술 마신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마셔도 취한 것 같아요. 강은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끼어드는 것도 싫고 그러면 약간 심통인 마음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나? 뭐 술 얘기가 나오고 술 많이 마셔요? 그래도 한 병까지는 그게 주량이니까. 근데 그 후부터는 근데 이제 강님이 컨디션이 안 좋냐? 뭐 그런데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옥수님 원래 3명이었는데 한 명 나가면서 들어온 사람이 설마 제갈. 한 명 누가 나갔지? 그러면 권이 나갔다고 치고 한강제갈 이렇게가 지금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제갈님의 첫인상은 미스터 제갈은 육각형 남이어서 제외됐어. 근데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이 좋다. 맞아. 제갈님 보면 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왜 나온지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스타일링은 제갈님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모성애인가 봐요.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하나쯤 있는. 강님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확실히 있지. 권님하고 제갈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스터 강이 1순위다. 미스터 강은 제갈을 배려하느라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건 살짝 포장은 있지만 옆 테이블에서 나온 뽀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닥 재밌는 자리는 아니었나 보죠? 김님. 뭐 서로 한 명 한 명씩 나가는 그 시점에서 김님이 순자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김님이 근데 벌써부터 이제 문제점이 막 드러나는데 이게 보다 보면 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님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좀 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성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개성을 숨기는 법을 훈련하거든.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 그러니까 낯솔이나 이런 연프 제작진 입장에서는 약간 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좋은 풀일 수 있겠다. 약간 이분들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은, 닳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이제 학원 선생님을 절대 뭐 일이 편하다 그 뜻은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 거기서 물론 고객 상담 이런 것도 다 있으시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닳고 달아야만 하는 자기의 개성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직업군들과는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김님의
직장도 그런 면이 있죠. 지금까지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가 매력적인 분들도 많았고 다들 개성적이었어. 강사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옥수님 이잖아요. 11옥순이도 어때? 11기 때 진짜 개성이 넘쳤고 오히려 개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여기서 너무 과한 행동을 할 때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수행하고 나와가지고 낯설 사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11옥수님, 뭐 사모님, 이번에 또 김님, 모쏠 12기 영수님 이런 분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자기의 특성이 많이 깎이지 않은 상태. 이게 낯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업군이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님은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잖아요. 꿈도 많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바라고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김님도 정말 개성이 강하고 보통 김님의 연세에 만약 일반적인 직장인 제갈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싶어도 첫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김님은 너무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면 나를 더 좋게 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 아무도 제 취미를 안 물어봐서 말을 못했는데 제 또래 기준 상위 몇 퍼센티지 안에 들어가는 독서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진짜 좋아해서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라든가 저는 매주 책을 꼭 읽어요라든가 이제 그런 거지. 제 또래 기준으로도 그렇고 상위 몇 퍼센티지도 그렇고 학생들 야 네 나이 또래 상위 3%나 든다 야 너 잘하네 약간 이렇게 학생들 평가할 때처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 뭐 어느 정도 읽는지를 알아야지 뭐 많이 읽으시네요 적게 읽으시네요 하지 뭐 제 또래 기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많이 읽는 건지 적게 읽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김님의 또래가 책을 안 읽는다는 착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게 책을 진짜 읽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읽고 물론 안 읽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김님이 확실히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자기 세계 안의 용어로 세상을 좀 말하고 좀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틈틈이 책을 썼고 그래서 6권이나 출간한 작가. 대단하시고요. 근데 6권 중 3권 절반이 로맨스 소설. 아니 이런 거는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책을 썼고 그랬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순자님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뭐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소개 때 어필을 했어야 되고 순자님이든 누구랑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주려고 가져는 왔는데 2권은 하이틴 로맨스 3권은 캠퍼스 로맨스 이거 뭐 폭도 고딩이었다가 폭도 데딩 되는 뭐 그런 만화 시리즈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면 하이틴에서 캠퍼스로 이어지는 로맨스 소설을 썼다라는 거는 물론 그때의 감성 그때의 순수한 사랑을 10년간 혼자서 소설로 써가면서 어떤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해소가 됐겠죠. 근데 김님이 자기는 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해서 후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연애 안 한 지 오래되겠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고등학생들 연애 소설을 썼고 캠퍼스 연애 소설을 썼다 이러면 이 사람은 머리로 연애를 해왔구나 10년간. 그것도 어린 시절의 연애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낭만을 내가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님을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많은 다수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소수의 김님의 팬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렇게 순자님 데리고 나와서 둘이서 산책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됐지. 최소한 이 확률을 넓히기 위해서 전체 다 있을 때 이 말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만한 얘기인데 거부감이 많이 들 수 있거든. 그러면 결국 어쨌건 김님은 김님의 살아온 이 행보와 김님의 어떤 낭만적인 부분 이런 거를 좋아하고 멋있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야 돼. 결국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이게 그래서 낯설사게 나왔구나. 그래서 순자님은 너무 바빠서 근데 제가 성취하는 걸 되게 즐겨요. 성취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다던가 모든 게 있어서 나한테 동력이 되어준다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동력을 얻고 싶다. 말을 조금 장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열의가 불타올랐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은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7순위로 뽑았는데 그런데 대화 신청하고 나가서 보니까 되게 단단하신 분이라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대충 포장해서 말해줍니다. 말이 많은 거는 뭐 오히려 산책하러 나가서 더 느꼈을 거고 이걸로 순자님의 마음이 김님한테 갔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만약 갔다고 하면 진짜 반전이지. 진짜 그러면 이제 대반전이지. 김님은 그 외로운 것을 글씨로 만들었죠.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인 거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는 김님에게는 10년간 사랑을 하지 못했던 그것이 연관이 있겠죠.
근데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일로 이어졌으니까, 물론 그게 어떤 소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김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 근데 순자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대화를 해봐야 제대로 진면모를 알 수가 있네 라고 하지만, 뭐 정말 진면모를 안 건지는 모르겠군요. 이렇게 심야 데이트로 이어지고요. 순자님은 강림을 원했지만 강님은 웬걸 김님이 오셨죠. 김님은 내 얘기를 사랑스럽게 들어주던 그 여인에게 이불을 또 이제 들려주러 가야죠. 순자님과 대화를 길게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실제로는 대화를 길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대화라기보다는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님 얘기 거의 안 물어보잖아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심지어 자기의 치부가 될 것 같은 얘기를 막 쭉 늘어놔. 왜 이러지? 내가 싫은가? 내가 실망스러워서 지금 오히려 지금 밀어내는 건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 나오네.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를 잘 들어준 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사례가 나왔군요.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질문들을 해줬고, 대화가 정말 잘 되는 분일 수도 있겠다. 순자님이 질문을 해줘서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뭐 살 만큼 사신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살 만큼 사셨고, 심지어 책을 6권이나 쓴 작가분이 상대가 질문을 해줬다고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싶다. 김님은 뭐 컨텐츠가 워낙 많으실 테니까요. 김님은 지금 10년 만에 이성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막 손이 벌벌 떨리고요.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지금 10년간 글만 쓰면서 나는 평생 남들이 못 해본 평생 최고의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아쉽지 않아, 이렇게 10년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것으로 해소하고 살았는데, 눈앞에서 진짜 막상 이성을 보니까 그 10년간 억압돼 있던 자신의 욕망 같은 게 쫙 밀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편해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눈부신 외모, 눈도 못 마주치면서 눈부신 외모. 그래서 뭐 서로 부끄러운데 왜 당황해요? 팩트 아닌가? 상대가 당황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군요. 김님의 활약은 아무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캐릭터예요. 약간 황님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김님은 여기까지. 윤님이 그 사이에 와인 한 잔씩 하고 있읍시다. 식전주 좋고 이러면서 윤님이 와인을 꺼내고요. 25옥수님 5박 6일이 상대를 알아가기에 짧다고 했었는데 과연 사계 3박 4일 그러게 이틀 줄었는데 어떡해. 상대를 알아가기에 굉장히 더 짧아졌네. 윤님은 좋은 분들이 생기면 같이 와인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와인. 약간 이제 그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취향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 누가 그러던데 적절한 얘기 같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얻고 있고 내가 원하는 와인은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어떤 와인이 나에게 맞는 와인일까? 그걸 누가 그냥 딱 큐레이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와인을 쫙 따라주시고요. 야, 저거 와인인데 막 스파클링이야? 낯설사계 나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가진 그런 문제점인데, 부족했던 모습들을 반대로 하려고 애를 써. 근데 그 반대가 꼭 답은 아니거든요. 좀 중도를 좀 지켜야 되는데, 옥수님은 자기가 너무 발랄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옥수님의 발랄하지 않음은 어떻게 보면 차분함이고, 옥수님의 차분함은 충분히 옥수님만의 무기였는데 그런 무기가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뭐 여기서 윤님한테 초반에 어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잘 된 거긴 하지. 잘 된 거긴 한데, 근데 결국 옥수님은 그런 차분한 사람인데 본인 피셜 댕댕미를 어필한다고 해도 될까 모르겠네. 이거는 따르는 사람 문제야, 받는 사람 문제야. 그래서 다 거품인데요, 좀 너무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옥수님은 좀 그런 발랄한 농담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저런 와인은 기울여 따르면 안 되는 건가? 사람이 추구미와 실제로 자기가 밀어붙일 무기는 다르긴 하는데, 저렇게 이제 어필이 되고 뭔가 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윤님에게는 호감 표시로 됐으니까 추우면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갖다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윤님에게는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25옥수님이 가진 단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얘기하기 전에 좀 갖다 줘, 나만 거품 많아,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찌른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번에 기수에는 같은 기수의 분들이 미경님 같은 분이 아니라 지금 23옥수님, 24옥수님 막 이런 분들이래요. 막 26순자님 이런 분들 다 어때? 센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세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저런 센 부분을 누군가는 또 개성 있네? 재밌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확률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해요. 저런 부분을 더 선호할 사람은 적을 것 같아.
최종 선택 2패 받았죠? 아, 2패 받은 이유가 있네. 그럼요. 옥수님은 그럼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모습 좋아요. 옥수님은 그렇죠. 너무 배제하지 마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아니 뭐 춥다면서 옷 안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님이 옷을 갖다 주고요. 이렇게 옥수님은 계속 뭐 2번째 게임 뭐 하자고 하고 적극적이에요. 아쉽게 25 옥수님은 선택받지 못했고요. 근데 선택받지 못했어도 25 옥수님 이런 거 아우 좋아요. 막내끼리 얘기하러 가볼까요? 하면서 딱 어필해서 가는 거. 권님에게 어필을 했군요. 권님이 막내구나. 자기가 이제 막내라는 것도 어필할 겸 권님하고 대화를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막내 아닌 언니들 입장에서는 뭐래? 이렇게 된 거지. 한 살 많은 언니들은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렇게 뭐 한 명 한 명씩 산책을 나가고요. 여기서 옥수님은 권님에게 대화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랬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나 빼고 다 서울 사람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옥수님은 적극적으로 어필해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건 너무 좋아. 이게 결과적으로 옥수님이 뭔가 결실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도 같아요. 컨셉이 약간 옥수님이 가진 무기를 못 살린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권님에게도 그렇고 지금 적극적인 것 자체는 너무 좋지. 그 우아와 지적 이미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주는 강력함이 있는데 확실한 시장이 있고, 특히나 이게 또 결혼이라는 건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단지 이성적인 매력, 뭐 귀여움 이것만으로 어필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역까지 너무 멀면 이러면서 옥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호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역 얘기도 하고 멀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차로 갈 생각은 없는 거고. 근데 옥수님은 어필을 합니다. 아우 저는 역까지 20분이면 가요. 역까지 20분이면 여기서부터 또 거기서 몇 시간 가고 또 내려서 또 몇십 분 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옥수님은 장거리여도 괜찮다라는 어필인 거지. 그래서 저 25기에서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뭐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어필인데 약간 아직은 좀 본인 사정이지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25기도 열심히 봤군요. 근데 진짜 어렵다. 갑자기 이렇게 발랄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네, 여성분이 매력 어필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거짓말하지 마. 아니, 자기한테 매력을 어필하는 여성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일 거라고 봐요. 근데 옥수님의 어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 아이고 권님 자꾸 이렇게 포장해. 권님이 나이가 몇인데 매력 어필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겠어. 겉으로는 이미 입꼬리에서 티가 났어요. 그래서 권님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수줍어하는 사람이라고 옥수님이 오해하고 있어. 옥수님이 순진한 거야. 권님이 여성들한테 어필을 한 번도 못 받아봤겠어? 아닐 거라고 봐요. 권님은 충분히 시장이 있는 외모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어떤 어필에 지금 수줍어가지고 입꼬리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정도밖에 리액션을 못하는 사람이 아까 24 옥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니지. 25 옥수님이 너무 순진한 거죠 이건. 25 옥수님은 지금 권님을 약사 영훈님 같은 그런 순진한 너드과로 보고 있는데 25 옥수님이 순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 정도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 사람들 안 그래. 뭐 다들 그러면 상대가 알아차리면 되죠. 이거 혼자 착각에 빠진다고 지금 25 옥수님. 그래서 당분간 잠 못 잘 것 같아요. 고민해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님도 염두에 두겠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있고 옥수님도 어필을 해줘서 고민하겠다가 되는 거니까. 지금 권님은 본인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뭐 여기 처음 나왔는데 자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수는 있겠지. 그래서 후회 없이. 그리고 비그치면 저 내일 더 예쁠 거예요. 내일은 예쁠 거예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겸손해 보였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이런 플러팅이 당황스러워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심야 데이트로 넘어가고요. 강한 미모의 옥수님 다다음 주부터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님도 25 옥수님에게 왔습니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인 것 같다. 아주 출발이 좋고요. 여기 윤님의 옷을 걸치고 있었네. 안 오면 어떡하지? 마음을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네요. 내 옷의 냄새를 찾아왔지. 그래서 윤님에게 오라는 의미로 저렇게 걸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고 오라는 제스처로 이 사람이 옷을 걸치고 있는 거는 그래 이해를 해. 윤님이 아까 너무 좋았어서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옥순도 저도 미스터 윤님이라고 인터뷰 때 말했어요. 이거 지금 초반 좋네요. 근데 이 사이를 과연 순자님이 들어올까? 순자님이 지금 뭐 한님 이런 분 바라볼 때가 아닌데 순자님은 윤을 봐야 되는데 왜 한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걸리의 파전이죠. 첫인상 누구였는지 물어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윤님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는 미스터 윤 선택했어요. 근데 윤님도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해놓고 자기의 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됐는지 까먹은 거야.
첫인상이 중요한데 윤님이 말한 그 70%에는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도 그 70% 안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옥수님이 윤님을 선택했으니까 윤님과의 관계는 확률이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이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해놓고 그러니까 상대가 누굴 선택했는지도 중요하지. 또 윤님을 선택했다는 말에 윤님은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거 70% 안에 들어올 수 있겠구만. 근데 누구 선택했는지 말 안 해주네요. 저는 혼자서 파전 먹고 있는 순자님 자리 바꿔드릴까요? 이런 게 미경님한테 배우고 왔나? 근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노력하는 자세가 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술잔에 모기가 빠지니까 그걸 딱 건져내고 그 모기가 빠졌던 술을 자기 잔으로 쫙 따르는. 계속 부산에만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옥수님은 막 상관없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적극 구애하는 것처럼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방송을 신경 쓰시네요. 그러면서 눈이 엄청 이쁘네요. 그런데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옥수님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 뚫어지게 봐요. 옥수님 적극적으로. 윤님은 인상이 선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조금 얘기해보니까 재밌고 착하고 선한 사람 같았다. 출발이 좋네요. 출발이 좋고 지금은 25 옥수님밖에 없는 상황. 말도 잘 통했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 분위기가 좋은 커플들이 꽤 있네요. 하지만 알 수 없죠. 또 한편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11영숙님하고 권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공교롭게도 문을 열자마자 마주치고 그러면서 11영숙님은 지금 한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권은 싫어. 근데 이렇게 첫눈에 싫을 정도로 권이 별로고 한이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권하고 지금 분명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지. 그게 뭘지 안 나오면 이제 우리의 상상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지. 저 정도까지 불편하고 피한다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이제 상상을 불러일으키겠죠. 아까 권님이 요리 좋아한다고 해서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가고 싶었지.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텐션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 권님 내가 만나봤는데 좀 거시기 해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방송상에 그런 말을 남겨서도 안 되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또 권님을 넘겨야 되니까 어쨌건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님이 저 제발 가면 안 돼요? 텐션은 한님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한님이 저 제발 가면 안 돼요? 그거를 실은 순자님한테 할 게 아니라 그 남자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순자님이 가셔도 돼요. 근데 11영숙님이 가시고 싶어 해서 그래서 권님이 우리 3명 가요. 그렇게 이제 3명이 가게 됐네. 권님이 기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영숙님은 미스터 한을 알아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님이 자기도 간대요. 그래서 한님이 가면 일단 따라가야겠다. 지금 11영숙님하고 한님은 서로 알아보고자 하고 있죠. 서로 바라는 부분을 상대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11영숙님은 한님의 좋은 향기와 젊은 외모 그리고 친절 이런 것들이 끌리고 한님은 11영숙님의 안정적인 사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호기심이 생기는 상황이죠. 미스터 한이 준비를 마치고 갑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사계고 한님이 내 남자친구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내 썸남이 저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싫을 것 같긴 하죠. 지금 여기서 내 의자를 닦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신발을 닦아주고 있어. 이러면 좀 싫지. 그러면 나랑 사귀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자리에서 어떤 호의로 배려로 이렇게 다른 사람 신발 닦아줘도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저거는 나에게만 해야 되는 행동이고 바뀌어야 되는 행동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행동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하던 저 행동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나에게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저런 매너들을 계속 한다는 걸 가정하에 만나야 돼.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나한테만 다정하겠어요. 그럴 순 없지. 여기서도 당장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닌데 몸에 밴 거라면 다른 사람한테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 몸에 밴 게 아니면 지친다는 얘기야. 나중엔 안 한다는 얘기야. 둘 중에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 매너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의자 닦아주고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여기서 같이 동료들 닦아줄 수 있지. 그리고 신발 내가 수건 있으면 뭐 다른 사람 신발 닦아줄 수도 있죠. 이 광역 매너를 나에게만 보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설정이다.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죠. 네, 손이 진짜 빠르대. 손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하는 일이 이러면서 이제 식당 철거 사업을 영숙님이 하다 보니까. 근데 식당 철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슴이 아파요. 이게 맥락이 맞나? 식당을 철거하는 게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가슴이 아파요. 왜요? 가게 운영 중에 폐업 경험이 있는 미스터. 막말로 식당이 폐업하면 영숙님은 돈을 벌어요. 이게 한님이 그냥 무지성 공감 같은 느낌이 있어. 아니 식당 폐업을 하면 영숙님은 마음이 아프다.
돈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아우 1,000만 원 벌었지만 마음이 아프다. 아우 여기 2,000만 원 벌었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러겠어? 갑자기 뭐 이렇게 단순하게 반응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요? 응? 응?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눈치가 없구나. 한님이 뭔가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 눈치는 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온 얘기 같기는 한데 이게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는 누구보다 잘 알죠. 마음 안 아파요. 마음 아프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응? 그러면 실은 영숙님하고는 다른 관점이지. 근데 본인이 지금 뭐 누구보다 잘 알죠라는 거는 지금 영숙님의 사업을 얘기할 거는 아니긴 하지. 아는 척은 하고 싶었어.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맞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폐업하고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그 한님은 그걸 어필하는 거야. 내가 너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너의 사업체에 내가 거기에 취업을 해도 나는 도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어필이 되는 거지. 달리는 영숙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내가 열심히 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1영숙님이 오히려 맞춰줍니다. 지금 11영숙님의 사업은 완전히 반대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영숙님은 그래 나도 너가 처럼 그런 요식업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 하면서 오히려 영숙님이 지금 맞춰주고 있죠. 저도 원래 빵집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다. 영숙님의 사업은 경기가 안 풀려도 괜찮아요.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영숙님의 사업은 뒤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뭘 한다고 진짜 영숙님이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진짜 코웃음이 나셨겠네. 아는 척은 해야겠고 지금 뭔가 자기가 조언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는 하고 싶고, 영숙님도 아마 굉장히 귀여울걸? 영숙님은 안전자산이 다 확보된 안정적인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이 그런 쪽으로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 근데 영숙님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고, 미스타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고 그게 맞지 않나. 이런 마인드는 브로커 마인드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막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물론 편견입니다만 바닷가 파라솔 파시는 분들 아니야? 자기가 벌 수 있을 때 버는 거니까 어떤 신뢰 측면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죠.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직업적인 거에 대한 끌림, 공감을 한 건 없죠. 그 끌림이 있었지. 영숙 직업의 힘듦과 그 고충이 대단한 거죠. 예전에 제가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로 일하기도 했고, 슈퍼바이저로 일해본 거랑 지금 저 사업을 하는 게 그 규모가 다른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영숙님은 한님이 잘생겼어.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업무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다 보니까 11영숙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1영숙님의 사업은 그대로 두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로 간다. 얹혀가는 거죠. 이미 11영숙님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사업에 거기에 이제 하청업체로 자리를 잡은 영숙의 사업에 올라타는, 그것이 지금 11영숙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 꿈 이어진다는 게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의 꿈을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뭐 좋죠. 솔직하다는 건 좋은 거니까. 한님이 11영숙님에게 바라는 거, 뭐 11영숙님이 한님에게 바라는 게 서로가 충족한다면 만날 수 있겠죠. 잘해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님이 순자님하고 또 대화를 하는군요. 어디서 봤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냐고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의 반대를 물어본 이유는 부모님이 조건으로 반대하는 순자님이라면 그 부모님이 한님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 한님은 가진 게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만큼 지금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자기의 삶이 불안해봤고, 그래서 안정적인 11영숙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부자로 유추되는 26 순자님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쪽 부모님에서 나를 거절한다면 한님은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없어. 그 정도의 대단한 규모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겸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저것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순자님의 해명도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 이 말대로 하면 인터뷰 때 뻥쳤다는 얘기거든. 솔로나 미팅 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차였는데 남녀 사이에 일이 많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뻥쳤다는 거지. 그래서 이별 이유 대신에 둘러댔던 부모님 반대 변명인데,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반대가 예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대를 안 하기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건 지금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예전에는 반대하셨던 게 맞는데 이제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반대 때문에 뭐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요. 뭐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차라리. 물론 그게 이제 안 믿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너무 기정사실화 돼버려서 남자친구 한 번도 부모님께 소개시켜 준 적이 없고, 연애할 때도요. 연애를 몇 번 안 하긴 했는데 저희 업계가 다 거의 다 여자여서 준비된 멘트 같긴 하지만 멘트 자체는 그래도 뭐 그래요. 좋네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도 알겠어. 순자님은 발레단도 저희도 여자가 80%. 이거 한님이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솔직하기도 하고 소통을 굉장히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맥락을 잘 못 읽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영숙 씨랑 대화를 할 때도 영숙 씨가 폐업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가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자가 여자가 많다고 하니까 저도 여자가 많은데, 본인 지금 남자잖아요. 아니 네가 남자잖아. 여자 많았어요? 나도 주변에 여자 많았는데. 여사친 많아요? 나도 여사친 많은데. 지금 본인 동성 친구 만나가지고 나도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심플해? 깊이 들여다보면 한님은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한잔해요. 잘생겼는데 뭐 그래도. 그래서 친한 후배들이 저보고 언니 느낌 난다고. 순자님이 여기서 뭐 주변에 여자 많다고 뭐 이런 얘기에 집중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상대 말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해. 시간이 지나고 단둘이 계속 만나다 보면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 없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자체가 여성스럽다는 아니지. 근데 순자님은 어쨌건 한님을 첫인상 투표로 선택을 했었고, 그 말을 여기서 하는군요. 심야 데이트로 넘어가고 한님은 순자님을 선택하진 않죠. 여기서 한님이 그 마음을 모르니까 미쳐버리겠다고 하고, 근데 윤님이 야 아까는 엄청 쿨한 척 했잖아. 근데 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쿨한 거랑 궁금해 미치는 건 다른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뭐 쿨한 거는 여자는 많이 만나봤으니까 여자 앞에서 쫄진 않아. 예를 들어서 쿨하지 못한 사람은 김님이죠. 김님이 정확히 반대지. 김님은 23 순자님에게 전혀 쿨하지 않아. 덜덜덜덜덜.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내 얘기를 막 어필해. 한님은 쿨해. 주변에 여자가 많았으니까 연애를 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쿨한 드립도 잘 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재력이 궁금해 미치겠어. 이 사람이 사업체에 나를 넣어줄지 궁금해 미치겠어. 농담이에요. 칸님이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다는 건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과 과연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궁금해 미치겠어. 이 사람의 진짜 이 사업이나 이런 방향성, 그리고 삶의 가치관, 경제력 이런 게 궁금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지, 한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한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한님은 앞에서 대화를 했던 두 여성이 남아 있었는데, 한님이 근데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뭐 23 옥수님도 그렇고, 여기서 신발 닦아주고 의자도 닦아주고,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11 영수님 그렇게 의자 닦아주는 걸 보아도 계속 좋아하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 외모가 워낙 펀치하시니까. 11 영숙님도 23 옥수님 신발 그렇게 닦아주고 다음에도 또 닦아줄 텐데 그래도 선택하시겠죠? 살짝 얘기해봤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더 편했던 것 같다. 대화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말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성들을 많이 대해봐서 재밌는 드립들이 기본적으로 클리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 영숙님에게 갑니다. 끌리는 두 사람, 알아보고 싶은 한 사람. 알아보고 싶은 한 사람이 11 영숙이죠. 그러면 한님의 자기소개 때 말했던 끌리는 두 사람은 아마도 24 옥순, 23 옥순, 26 순자, 아마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분이겠죠. 11 영숙님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테토녀와 애견남이라고 하는데, 자상한 남자 컨셉이냐고. 자상한 남자 컨셉은 맞지. 지금 11 영숙님에게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 11 영숙님이 지금 23 옥수님 신발 닦아준 거 나중에 보면 열불 나겠네.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었어요. 텐션이 높은 편이라 마트 나가기 전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중한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다. 다른 모습이 좀 더 끌린 것 같다.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이 말은 외모가 특출나게 좋지는 않지만, 외모는 내가 선택했던 3명 중에서 조금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잘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대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좋으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잘 맞는다, 약간 그런 의미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렇게 지금 순자님은 씁쓸한 상황이 됐네요. 되게 혼자만 영표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할 건 없어. 지금 순자님이 뭘 너무 안 했어. 지금 좀 각성하시고 움직이셔야 되고, 지금 초반에 두 분이나 왔잖아요? 너무 외모만 보지 말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한 명 한 명 알아보고. 다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보내고 있죠. 누워서 같이 볼래요부터 지금 내일이면 더 이뻐진다느니 다들 지금 난리 났어. 나만 안 보낸 건지 뭔지. 지금 23 옥수님도 가서 우산 씌워주고, 지금 23 순자님만 김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플러팅이 된 거고, 지금 순자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보면 깜짝 놀라겠어. 첫인상 투표만 믿고 있었는데. 그래, 첫인상 투표만 믿고 있었어. 그렇게 순자님은 혼자서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가 사전을 포기하고 순자님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혼자 먹으니까 먹히지 않았대. 다들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에이, 근데 벌써 좌절하면 안 되지.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11 영숙님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아까 장 보러 갈 때 여기서 한님이 저 그때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한님이 간다고 해서 왔고, 영숙님은 지금 한님에게 순수한 외모로 끌린 거니까 뭐 이거 순수하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님은 제가 생활력 강한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11 영숙님은 생활력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업력이니까 그것보다 한 차원 위인데 11영숙님은 그런 의미의 생활력이 아니잖아. 그냥 돈을 잘 벌잖아. 좋은 안정적인 사업체가 있어. 생활력은 본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돈이라고 가가지고 막 몇십만 원짜리 먹고 막 슈퍼데이트라고 그런 것보단 한님 나중에 슈퍼데이트권 혹시 따면 그때 뭐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는 편의점에서 사가는 거 어때요? 그래서 영숙님이 물어봐요. 생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미스터 한의 경제 가치관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잃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돈을 벌어둔 사람과 함께 잃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건가요?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른 사람을 만나서 내 잃는 속도가 더 빠르지만 한님은 진짜 욕망을 숨기질 않네.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솔직한 사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약간 분석하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 정도면 리스펙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한님은 진짜 솔직하고 순수하게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응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솔직했던 사람이 있나? 내가 돈을 버는 속도와 잃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생활력 있는 사람. 근데 영숙님은 심지어 돈도 많아. 그리고 안정된 사업체까지 있어서 소득도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까지 보장돼 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어필했어. 야, 이러면 정말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한님 캐릭터도 또 진짜 새롭다. 모르겠어. 서로 니즈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서 부를 축적했어도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일을 못하는 동안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고 뭐 병원 치료비에 대한 손해가 있고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잃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강해서 아니 돈을 뭐 어떻게 잃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죠?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일이 바쁘다는 불만을 들을 때면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영숙님은 부모님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슷한의 첫인상은 경제적인 고민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뭐 마취총을 쐈고 향기로운 벌처럼 쐈대. 아, 거기에 마취됐는지 저게 포인트군요. 일단 마취시키고 돈 얘기를 하면 대화하는데 불편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진짜 맥락을 잘 못 읽는 깊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 빚을 지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좀 그게 뼛속 깊이 박힌 것 같기는 해요.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나 억울함 같은 게 쌓여 있을 수도 있겠지. 본인이 어떤 치열한 순간들이 있었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더 이럴 수도 있겠죠. 편하게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 명대사 중에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않아. 난 오늘만 산다. 아니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빠르다며.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면서 오늘만 산다고 하는 건 또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미래가 불안하니 경제관념 얘기를 하더니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라. 이제 돈은 또 불안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요라는 거는 난 오늘에 충실하고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 충실할게요라는 말이긴 하지. 장난만 치지 않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깊이가 있다. 뭔들 안 좋게 보이겠어 지금. 마취됐는데 은근 어른스럽고 귀엽고 유머 있게 핵심만 딱 말하고 이제 나중에 길게 말해봐라 이제. 근데 미스터 한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만 산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숨기지 말자. 그래서 그 말에 얻은 깨달음.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야겠다. 그래, 이 두 사람은 뭐 좋은 의미로 니즈가 맞는 부분이 있어. 저한테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주는 고지것대로 안 들리는 느낌이 들어버리는데 이제 어떡하지?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근데 11영숙님이 다른 분도 알아봐요. 그 말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살짝 11영숙님이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하려고 지금. 첫인상이 좋았던 23옥순, 안정감을 주는 11영숙. 두 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되지 않을까.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화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